자, 안녕하세요. 해피하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5월달 2주차, 3주차 나스닥 5분봉과 10분봉을 보면서 진입하는 공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나스닥이 거의 500틱, 1000틱 움직이지만요, 이렇게 아주 그냥 변화무쌍하게 움직여도요, 그 내면을 뜯어보면요, 보이지 않는 원칙들이 있어서 그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가 시장에 대응하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응할 때 기본적으로요, 쉬운 이야기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지와 저항,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기다려라. 내 자리를 기다려라. 그 다음에 거의 그 자리는 온다. 또 우리가 기다리는 자리에서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되면 휩소 파동은 최소화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진입을 할 때 신규 신호가 나왔을 때 진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눌림목을 진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능하면 신규 신호가 나왔을 때 잘 대응하자. 그리고 진입 후 추세를 먹으려고 생각을 하라. 최소한 한 박스 이상은 먹자.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그 동영상은요, 조금 길 수가 있어요. 다만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위해서요, 조금 긴데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갖고 들으시면 여러분들 매매에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도 문의가 많이 왔는데요,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또 방송 참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연락 주세요. 특히 요새 구간은요, 파동이 크기 때문에 한 파동만 제대로 먹으면 여러분들이 고수익을 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5월 17일입니다. 이날 보시면 9시 25분에 5분 봉상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이날 중심선은 290.31입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10분 봉의 모습을 보니까 좀 늦게 10시 20분에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요. 이 구간도 보면 중심선 290.4만원을 돌파하고, 그쵸?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이 장기 추세선이죠. 이 장기 추세선을 살금살금 돌파하면서 가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메인 신호 매수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삼박자가 다 맞았습니다. 이런 구간은 보시면, 자, 10분 봉상에서 장기 추세선 깔았죠. 5분 봉상에서 장기 추세선 깔았죠. 모든 것들이 다 맞았어요. 이런 자리는 거의 대박 자리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290.31 근처 중심선이죠. 이 구간에 우리가 진입했다고 가정을 해더라도 휩소도 글쎄요, 10틱이나 움직였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시장이 날아갔어요. 자, 이 파동이 세게 나왔는데 290.31 아니면 우리는 유럽장 때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매수니까 우리 책에서 배웠죠. 저항 자리를 뚫고 가면 거기는 지지가 되면 매수 타점이다. 자, 매수의 개념을 갖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매수라는 이야기는 시장이 위로 가려는 힘이 세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좀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매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지할 자리를 지지하고, 그쵸? 눌림 자리에서 위로 가려고 하는 힘이 세다. 이게 매수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A 플러스 매수 자리는 당연히 중심선 290.3 하지만 우리가 유럽장 때 기다렸다가 들이댈 수 있는 자리는 여기죠. 328.88이 되겠죠. 주죠. 잠깐. 요런 자리들이 결국에는 얘도 A 플러스 매수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은 어떻게 간다? 날아간다. 12444 뚫고 버텨봤더니 12521까지. 이게 매수가 924틱입니다. 요새는요, 나스닥이 폭등 아니면 폭락이기 때문에 리스크도 크지만 이 현랄하게 움직이는 종목도 우리가 잘 뜯어놓고 보면 보이지 않는 원칙들이 있어서 그 원칙에 맞춰서 우리가 조금 저점 매수나 고점 매도를 잘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장이 시작하고 쭉 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 10시, 10시 20분에 매수장이니까요. 그쵸? 매도 버리고 매수. 5분봉을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은, 자, 10시 20분부터죠. 얘는 10시 35분부터 매수네요. 그쵸? 그러면 얘가 늦게 나왔으니까 5분봉을 보고 핸들링 한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들이댈 수 있는 자리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시장이 많이 올라왔지만 이 구간에서 매수인데 만만한 게 마디 자리 12445.56 여기가 되겠고요. 그쵸? 내가 좀 더 싸게 잡아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럴 때는 여기가 되겠죠. 바로 전에 눌렀던 자리가 요 자리 되겠죠. 요 자리 되겠죠. 12434 근처를 돌파하거나 여기 잠깐 좋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요 꼴이 좋죠. 요런 자리가 결국에는 아주 극점에서 매수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시장이 그리고 위로 갔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10분봉을 쭉쭉쭉쭉 날아갔지만 5분봉을 보니까 이 장기 추세선이 누르고 있어요. 그쵸? 이 장기 추세선은요, 어떨 경우에는 저항이고요. 이 저항을 뚫으면 날아가겠죠. 근데 이렇게 장기 추세선이 누르고 있으니까 힘이 가봤죠. 요 근처까지 가겠다 생각하고 여기서 단타로 대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12434.65나 12445 이 근처에 우리가 매수를 해서, 그쵸? 여기에 끊어 먹어도 되고요. 그쵸? 이 구간에 어디냐면 여기 눌림목이죠. 483에 끊어 먹든지 아니면 욕심을 내고 버텼더니 목표가 521까지 탁 갔죠. 탁 521 가고 무너졌죠. 다만 이 구간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중간 눌림목에 들어갔고 5분봉의 장기 추세선이 지금 누르고 있는 아랫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파동의 목표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만, 그쵸? 521까지지만 여기서는 단타로 대응하는 거니까 여기 들어가서 쉽게 얘기해서 여기, 그러니까 12445 근처에 들어가서, 그쵸? 이렇게 단타를 쳐도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5월 18일입니다. 이날의 시장의 중심선은 12489.44죠. 그리고 시장의 장기 추세선, 10분봉상 장기 추세선은 저 꼭대기에 있어요. 그리고 5분봉을 보니까 여기서도 보면 확대해 놓고 보면 뭐 매수 매도가 왔다 갔다 나왔는데요. 당연히 중심선을 뚫다가 5분봉상의 장기 추세선에다 두드려 맞고 애매하게 지금 계속 유럽장 때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7시 반이 되니까요. 5분봉상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중심선이 이탈하면서요. 그쵸? 10분봉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얘도 매수 매도 왔다 갔다 하다가 19시 30분 거의 동시에 5분봉과 10분봉이 동시에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 신호를 보고 바로 12489.44 중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요. 신의 영역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은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매도 신호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중심과, 그쵸? 중심과 하중심이 이 박스가 무너졌기 때문에 매도 신호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다면 나는 올라오면 446.44에 매도를 쳐야지. 그런 마인드로 여기 한번 줬네요. 그쵸? 또 보면 446.44 한 두 번 줬죠. 그리고 나서 시장은 어디로 가더라? 새벽 내내 빠졌어요. 뭐 800틱 이상 빠졌습니다. 거의 1000틱 빠졌는데 그래서 요런 구간도요. 우리가 타점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잡으면요. 좀 더 우리가 좋은 자리에서 잡고 버텼으면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날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5월 19일입니다. 이날은 전일 매도가 연장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중심선은 120.64, 그쵸? 중심 아래 매도, 뭐 메인 신호, 보조 신호 다 매도예요. 그래서 이날을 거래량이 없으니까 5분봉도 다 매도겠죠.
보시면 12시 반 1시 돼가지고 매수 매도가 나왔는데 이날은 매도장이기 때문에 매수 버리고 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요. 자, 아침에 보시면 마디 자리가 1181.25가 있어요. 여기가 분기가 되면서 한번 급락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확인하고 들어가는 구간이 박스권 이탈. 자, 볼게요. 매도 신호, 매수 신호 왔다 갔다 했지만 박스권 1181가 깨지는 걸 보고 자, 확인하고 이 구간이 우리가 매도 영역 자리입니다. 1181.25. 그리고 나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해주고 나서 1181.25부터 11789까지 매도가 초저녁에 368팅 나왔는데요. 자, 근데 시장을 보니까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이게 장기 추세선입니다. 아무리 매도장이라도 보면은 얘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이제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려고 자꾸 애를 써요. 다시 말해서 이 장기 추세선을 올라타면 시장은 아무리 빠져도 반등이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는 구간입니다. 자꾸 몸부림을 치면서 보니까 얘가 슬금슬금 올라타요. 그쵸? 그리고 나서 쭉 보니까 이 올라타면서 계속 유지가 되고요. 10분봉의 모습도 보니까 장기 추세선을 밀려서 하락 파동이 나왔고요. 어느 순간에 쭉 보면은요. 이게 뭐냐면 과매도 구간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이제 장기 추세선이 어디 있죠?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탄 거예요, 시장은. 이제 여기서 매도 잘못 치면은 골로 갑니다. 왜? 장기 추세선을 올라타면 아무리 매도장이라도 올라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보니까 11시 10분이 되니까 10분 봉상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5분 봉을 보니까 10시 5분부터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당연히 10분 봉을 보면은 늦게 나왔으니까 10분 봉 기준으로 하는데 중심선은 그 위겠죠? 여기죠. 12064죠. 이런 구간들은 뭐냐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자리는 1188 하나겠죠. 여기서 박스권 이탈해서 왕창 빠졌으니까 나는 매수를 하려면 1181. 그럼 여러분들이 1181 근처에 매수했다고 치면은 몇 틱 움직였습니까? 휩소가? 한 20틱도 안 움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목표가 1181부터 시작해서 위 1197이 중심선 12064. 그래서 매수가 저점, 쉽게 얘기해서 기술적인 매수 파동이겠죠. 그래서 매수가 732틱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5월 20일입니다. 자, 이날 보시면 시장의 중심선이 11894예요. 그쵸? 제가 전일 19일자 설명할 때도 그랬죠. 이 장기 추세선이 올라타면 시장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 그래서 그 기술적인 반등이 연장으로 나오는 날입니다. 시장의 중심선이 11894.25예요. 근데 아침에 8시 반이네요. 8시 40분에 매수 신호가 10분 봉상에서 나왔고요. 5분 봉을 보니까 얘도 8시 35분에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그쵸? 그렇다면 중심선을 지키니까 나는 기술적인 반등이 됐든 어찌 됐든 간에 이 구간은 나는 매수를 진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침에 뭐 진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이 차트대로 한다면 매수는 눌렀던 자리, 그쵸? 여기겠네요. 그쵸? 11975. 여기가 최적의 A 플러스 매수 자리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시장은 어떻게 간다? 11975에서 987 돌파하고 12034 그리고 유럽장 열리고 한바탕 가서 12080까지 여기서 매수가 372틱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추세선이 깔고 있을 때는 매도장이라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1박 2일 코스로 간 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보니까요. 이제 쭉 가다가 미국장이 열리기 되니까 10시 40분에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근데 중심선은 어디냐면
12894예요. 중심선 위의 매도입니다. 5분봉을 보니까, 자, 5분봉을 보니까 얘는 조금 빨리 나왔어요. 그쵸? 9시 50분에 나왔단 말이죠. 10분봉은 몇 시? 10시 40분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신호를 우리가 따라갈까 말까 고민도 하겠지만, 기본적인 건 뭐냐면은요, 중심선 위에서의 매도는 이 현재가가 중심선 위에 있기 때문에 따라가지 말고 고점 매도를 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매도 신호가 나왔으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여기 잡아야 되나? 여기에 잡아야 되나? 여기 잡아야 되나? 그거 고민을 해야 돼요. 왜? 매도는 매도인데 얘는 중심선 위에 매도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중심선 위에서 놀기 때문에 아래보다 위로 가려고 하는 힘이 세기 때문에 고점 매도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박스권이에요. 딱 보니까 10시 40분. 자, 5분봉을 볼게요. 10시 40분 때 시장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현재 10시 45분이네요.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럼 박스권이 이탈되나를 확인해 보고요. 자,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는 중심선이 이탈됐으니까 올라오면 매도죠. 올라오면 매도죠. 여기죠? 12940 요 자리, 요런 자리가 어떻게 보면 눌림 자리입니다. 박스권을 보시면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이렇게 되는데요. 이 11940 박스가 짱대 음봉으로 깨졌기 때문에 이제는 얘는 저항이에요. 그래서 최적의 A 플러스 매도 자리는요, 뭐, 이 위에서 잡을 수도 있지만, 눌림을 잡는다면 11940 아니면 여기 노란 점선 부분들 보이시죠? 요런 구간들이 결국에는 최적의 A 플러스 매도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은 11940, 11894, 11801 어디까지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900틱 이상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심 위에서의 매도는 가급적이면 위에서 매도를 칠 생각을 하고요. 또 중심 아래에서의 매도는 간혹 따라가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5월 23일인데요. 이날은 아주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자, 시장을 보면 중심선이 11823이죠. 여기서 보시면 매도 신호는 나왔으나 10분 봉상에서 꼬리를 달고 빠졌다가 꼬리를 잡고 자꾸 올라오는 모습이 나와요. 요걸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려면 5분 봉을 보시면 자, 마찬가지로요. 중심선 11823이 깨지면 들어올리고 깨지면 들어올리고 그래요. 수상한 거예요, 일단. 중심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시장은 항상 위로 가겠다는 시장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하나 힌트가 있었어요. 시장이 빠지니까 5분 봉상의 장기 추세선이 자꾸 내려와 가지고요. 현재가랑 장기 추세선하고의 이격을 좁히고 수렴을 하려고 하는 폼이 나온다 이 얘기죠. 예를 들어서 현재가가 좀 올라가고요. 그렇죠? 장기 추세선이 내려오면 여기서 어떤 만남이 있은 다음에 장기 추세선을 돌파하면 위로 갈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왜? 시장이 중심선을 지키니까. 그리고 나서 시장의 흐름을 쭉 보니까 일단 10분 봉 먼저 보겠습니다. 딱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10분 봉상에서 10시 20분이 되니까 장기 추세선을 돌파하고요. 그쵸? 이 장기 추세선을 돌파하고 중심을 돌파했어요. 그쵸? 삼박자가 갖춰졌죠. 그리고 나서 5분 봉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12시 10분이 딱 되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심선을 지지하고요. 그쵸? 그리고 장기 추세선을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 자리가 11936입니다. 맞죠? 11936이 왜 11936이냐? 그냥 쉽게 11974에 들어갈 수 있는데 매수기 때문에 저항받던 구간 여기겠죠? 11 여기나 아니면 좀 아랫단도 있네요. 그쵸? 여기죠. 여기 11 검정 점선 요 자리 가급적이면 싸게 받아야 되니까 그쵸? 요 자리 11936 그게 안 오면 그 윗단 노란 선이겠죠? 수치로 말씀드리면 요 자리가 되겠죠. 11 얼마입니까? 얘가 954 요런 자리가
A 플러스 매수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은 얼로 가더라? 1105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매수가 450틱 나온 거예요. 11936 또는 11954에서 시작해서 한마디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그래서 매수가 순간적으로 새벽에 456틱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5월 24일입니다. 이날의 시장의 중심은 11957이고요. 10분 봉상의 매도는 7시 10분에 나왔고요. 또 5분 봉을 보니까 7시에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자, 10분 봉을 보면 이 매도 신호가 나온 거는 뭐냐면 엄밀히 말씀드려서 11884라는 마디 자리가 짱대 음봉으로 무너지면서 매도 신호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12884가 이제는 저항 구간이 된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가장 만만한 게 마디 자리니까. 그러면 12884 또는 11893. 왜? 여기 눌림, 저항이죠. 두드려 맞았으니까 이런 자리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은 매도 자리다. 그리고 나서 끌고 가봤더니 결국에는 유럽장 열릴 때까지 버팅기기 했더니 어떻게 간더라? 12884부터 11811까지 매도가 292틱 나왔고요. 이날은 하루 종일 매도기 때문에 우리가 5분 봉을 보고 한번 대응하는 방법을 보면, 자, 하루 종일 매도니까요. 자, 매수 버리고 매도하면 돼요. 그쵸? 자, 여기가 있네, 이제. 쭉 볼게요. 여기는 미장 열리고 나서 보니까, 얘가 10시 30분에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그럼 얘 10시 30분의 모습을 보면, 그냥 줄줄이 매도죠? 그쵸? 줄줄이 매도죠. 그러면, 미국장이 열리고 나서 우리는 5분 봉에 매도 버리고 매수 따라가도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매도 신호가 나와서 이 근처에 매도 들어가도 되지만 확인하고 들어가려면 박스권이 붕괴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좀 더 괜찮다. 여기서 박스권이라는 이야기는요. 한 박스, 두 박스도 되겠지만 이 11775는요. 박스권이 하단이지만 장기 추세선이 무너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도 잘하면 가능하다. 그런 개념으로 확인하고 들어가면 11775 무너졌죠. 요 구간에서 우리가 리바운드 되죠. 관성의 법칙 11775 요 자리가 확인하고 들어가는 자리다. 그래서 11775부터 시작해서 11655까지 매도가 480 나왔어요. 480틱 나왔어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요. 아, 나는 미리 들어갈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구간에 들어가도 무방하다. 아니면 11811 여기도 마디 자리니까 이 구간에 들어가도 무방하지만 우리는 그냥 장기 추세선이 깨지는 구간 11775에 들어가서 버텨도 수익이 480틱 나오는 장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5월 25일입니다. 이날은 새벽에 이벤트가 있는 날이죠. 그래서 시장에 조금 이제 경계 심리를 갖고 보는 날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시장의 중심은요, 이날은 11778이에요. 그쵸? 11778이고요. 근데 10분 봉상에서 5시에 매도 신호가 나왔고요. 5분 봉상에서는 16시 35분에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근데 이 신호가 중심선 11778 위에서 나온 매도 신호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어떤 말씀 드렸죠? 중심선 위에서의 매도는 따라가지 말고 가급적이면 위에다 매도를 때려라.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이 매도를 우리가 신뢰를 한다면 중심선 깨질 때 따라가지 말고 그 위에 저항받던 자리는 바로 여기죠. 11799나 11788이에요. 자, 화면을 보시면, 자, 지워볼게요. 보이시죠? 요 화면에 노란 점선과 검정 점선, 요런 자리들이 눌렀던 자리이기 때문에 요 자리나 요 자리에 들어가야지 좀 더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 중심선이 깨질 때 들고 갔더니 어디까지? 12692까지. 매도가 428틱 나오는 파동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미장이 열릴 때를 한번 기다려 보시겠습니다. 자,
보니까 11시 10분 되니까, 자, 11시 10분이 되니까 중심선 11778을 돌파하면서 10분 봉상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5분 봉을 보니까 얘는 10시 40분에 미리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그쵸? 그럼 11시부터가 공통 분모가 같아지는 구간이니까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진입한다면 이 구간에서 최적의 매수 자리는 어디입니까? 중심선이겠죠. 11778이겠죠. 그런 개념으로 시장을 보시면, 자, 봅시다. 왜냐하면 파동이 중심선을 돌파했으니까 11778 아니면 그 주변이 되겠죠. 새벽에 보니까 우리가 그냥 이벤트 발표하기 전에 뭐 이 근처에 들어가서 이렇게 단타를 쳐도 무방합니다만 이벤트가 있었을 때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바로 여기잖아요. 그쵸? 새벽 3시 11778 요런 자리들이 결국에는 극점 매수 자리입니다. 그래서 11778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쓰면은 뭐 11789, 799 요런 극점에서 매수를 해야지 이 파동을 크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위로 684틱 나오는 매수 파동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5월 26일입니다. 이날의 시장의 중심은 11872고요. 일단 왔다 갔다 하다가 오후 4시가 되니까 10분 봉상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중심선 11872를 돌파하면서부터 매수 신호가 나왔죠. 그리고 5분 봉을 보니까 얘는 16시 15분에 나왔어요. 그럼 5분 봉을 갖고 우리가 핸들링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보시면 우리가 신호가 나오자마자 중심을 돌파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구간이 한 번 있고요. 다만 이 구간은 현재가와, 그쵸, 현재가라는 이야기, 현재 캔들이죠. 이 캔들하고 장기 추세선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격 조정을 받아요. 보통 시장이 장기 추세선을 돌파할 때는요, 돌파했다가 밀렸다가 돌파했다가 밀렸다가 이러면서 이격을 좁혀요. 그쵸? 이격을 좁히고 가는 게 보통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당연히 매수장이니까요.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당연히 단타를 치고 나올 수가 있고요. 매수장이니까 매도 버리고 매수를 따라가는 구간이 16시 30분이에요. 이 구간은 지금 보시면 11917 마디 자리와 장기 추세선하고 맞닿는 구간이겠죠. 그럼 최적의 매수 자리는 11917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시장의 흐름을 보니까 11917 몇 번 여기 눌림을 줬죠. 그쵸? 살짝. 요런 자리가 A 플러스 매수 자리입니다. 나스닥이 휩소가 많다고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당연히 휩소가 많지만 우리가 원하는 극점에서 잡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휩소는 주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11917부터 그냥 12008까지 매수가 364틱 나왔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장이 열릴 때를 우리가 보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바로 튀었네요. 자, 확대 보면, 자, 매도 버리고 매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다만, 이론적인 걸로 말씀드리면, 매도 버리고 매수 따라가야 되니까, 이 봉에서 따라가야 되는데, 최소한 이 매수 파동이 진짜라면, 8시 반 9시에 눌렀던 자리, 여기를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이 근처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시장을 보시면 뻥 뚫었지, 한 방에 뚫었죠. 그쵸? 12008 뚫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내려오면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 자리가 이제 눌림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자리? 요 자리가 눌림목이 되는 거예요. 요 자리. 019 아니면 그 윗단 031 자리. 그런 마인드로 보면 019 요런 자리들이 이게 순간적으로 오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으나 보통 요런 자리들이 최적의 A 플러스 눌림목 자리입니다. 눌렀던 자리들. 요 자리들이겠죠. 요 자리들이 019부터 030. 그 근처부터 우리가 물량이 잡혔다면은 홀딩하면 날아가겠죠. 그래서 매수가 456틱 나오는 파동이었는데요. 이건 순간적인 파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이댈 수는 없지만, 막말로 들이댄다면은요, 마디 자리 돌파하는 구간에 따라가도 무방하다. 왜? 시장이
이 8시 반에 눌렀던 이 저항선을 뚫었기 때문에 간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 구간에서 매수가 456층 나오는 파동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5월 27일입니다. 이날의 시장의 중심선은요, 12174예요. 10분 봉상에서. 그러니까 얘는 하루 종일 매수예요. 그쵸? 하루 종일 매수. 자, 하루 종일 매수일 때는 우리가 5분봉을 보고 매도 버리고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드렸죠. 하루 종일 매수인데요. 자, 유럽장이 열릴 때 매수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16시 50분 돼서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바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5분봉이 장기 추세선을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니까 그 구간에서 최적의 A 플러스 매수 자리는 눌림목 12298 여기죠? 요런 자리들이 최적의 A 플러스 매수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의 흐름을 보니까 빵빵빵 빵빵 해서 어디까지 갔다? 12545까지 매수가 거의 988팅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익을 내도 되는데요. 하나 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보통 오늘 이날은 좀 매수가 그동안 낙폭과대가 심해서 가는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10분 봉상의 장기 추세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보통 기본적인 파동은 우리가 5분 봉을 보고 12298에 들어갔으면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들어갔으면 최소한 장기 추세선 걸리는 이 부근에 청산하는 게 기본이다. 12422. 근데 이날은 시장이 워낙 셌기 때문에 10분봉 장기 추세선을 12422에 뚫으면서 2차 파동이 여기까지 나온 거다. 그래서 매수가 총 988팅 나오는 대박장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요. 5월 2주차에서 3주차 나스닥에 대해서 10분봉, 5분봉 매매 기법을 갖고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면 리스크 최소화, 수익을 극대화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